2019년 2차 이문의 1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처분성에 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시면 A 초등학교장 갑이 한 전학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하고 있고 25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갑이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A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이 의결에 따라서 A초등학교장은 갑에게 전학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갑이 사인이고요. A초등학교장이 행정청의 입장이 되어서 처분을 한 거죠. 자, 한편 교육부 장관은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해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고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비교육감은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보류하여 주십시오라는 이제 공문을 보류 지시를 공문으로 보낸 거죠. 자, 그러나 교육부 장관 B는 교육감에게 보류 지시를 취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육감은 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교육부 장관은 이 보류 지시를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지방자치법상 중요한 이제 쟁점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전학처분의 처분성 자체만을 묻고 있는 1번 문제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A 초등학교장은 갑에 대한 전학 조치 사항을 갑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자,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A 초등학교장은 갑에 대한 전학 처분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이러한 전학 처분이 이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법률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고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위원회는 여러 가지 예방 활동을 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선도 교육을 위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전학 처분이 들어 있습니다. 즉,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을 학교장에게 요청을 하고 학교장이 처분권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사자는 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에 대한 논점 정리하시겠습니다. A 초등학교장이 갑에 대해서 한 전학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느냐라는 게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처분성만을 쟁점으로 하는 것 치고는 쟁점이 문제 배점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립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A 초등학교에서 갑이라는 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으로서 기록이 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기록하고 졸업 후 5년간 보존되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자, 질문은 A 초등학교장의 전학처분의 처분성이 인정 여부인데요. 대상은 전학처분이겠죠. 자, 근거는 학교폭력에 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고요. 자, 판단은 사립학교장의 전학처분이 처분성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쟁점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원칙과 사안의 적용입니다. 자,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시고 사립학교 장애 전학 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한 사실관계에 적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처분성이 인정되는지를 문제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 여부를 먼저 보셔야겠습니다. 자,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의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심판 재결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처분은 요건을 정리하시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그리고 외부에 대한 법 집행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쟁송법상 처분 개념, 실제법상 처분 개념으로 분류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안에 관하여 법규에 의해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우리 판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의 행위와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단수처분이나 교도소 재소자의 이송조치 등에 대해서는 권력적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성을 긍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립학교 장애 전학처분의 처분성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논점의 정리는요. 사안에서 사립학교 장애 전학처분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학처분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전학처분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는지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2번과 3번이 이제 법집행 행위에는 인정이 되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이 미친다고 봤을 때 사립학교 장이 과연 행정청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립학교 장의 전학처분이 공권력의 행사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설은 처분성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눌 수 있는데, 부정설에 따르면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생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다. 따라서 이제 민사상의 관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행정청이 될 수 없다는 관계고요. 처분성 긍정설은 사립학교 교장과 학생, 학부모의 관계는 당의 처분이 행하여져서 발생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법적인 관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는 사립학교 장은 공무수탁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처분성 인정 여부를 보시는데요. 자, 판례에서는 초등학교 학교의 의무교육의 위탁관계,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법상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의무,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복 절차, 그리고 학부모가 이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에 받는 행정벌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립학교 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인 초등교육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수택 사인으로 볼 수 있다. 학교법인이 임명한 A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판례를 이제 조금 더 본다면 일반적으로 사립학교 재학관계는 이제 민사관계로 보아서 처분성이 부인되지만 예외적으로 초등학교 재학관계,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관계, 징계 등은 공법관계로 보아서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이 문제의 배경이 되는 가장 유사한 사례를 보시면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 학교 교체의 조치를 의결하여 초등학교장이 원고에게 통지를 했는데, 원고는 위 징계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앞서 설명했던 이 부분들을 종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의무, 그리고 위 조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복 절차, 그리고 학부모가 위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받는 행정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것들을 고려했을 때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교육 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이 임명한 피고학교 교장에게 교육사무를 위임하면서 교육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피고의 위임을 받은 피고학교 교장이 교육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 대해서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라고 본 거죠. 따라서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반대 의견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이며 학교폭력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사립학교 법인을 수탁 사인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법률 규정 등을 종합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A초등학교장이 갑에 대해서 한 전학처분은 사법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가서 보상을 받아야지 행정소송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될 수는 없다라고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목차를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5점 배점이지만 실제로는 쟁점이 크지 않습니다. 처분성 인정 여부, 그리고 사립학교장 전압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배점이 있는데 쟁점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이 쟁점들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처분성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의 요건들을 쓰시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되실지를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립학교장의 전학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계의 특수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이 관계의 특수성을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사립학교장과 학생과의 관계에서 공법적인 성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적어주신 것이 이제 배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조치를 받았을 때 부담하는 의무나 불복 절차, 그리고 불이행할 경우에 받는 행정벌 등 이러한 관계를 종합해서 봤을 때 공법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차이가 없습니다. 논증만 잘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례답안 연습지를 보시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A초등학교장이 갑에 대해서 한 전학처분의 처분성을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당해 소송이 적법한가 또는 위법한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전학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를 정리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처분성 인정 여부를 보시면요.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라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당의 처분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이 외부에 대한 법 집행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여기에서 사립학교 장의 전학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립학교 장이 이제 행정청으로서 전학처분의 공권력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시고, 여기에서는 학설과 판례를 보실 수 있는데 학설 처분성 부정설에서는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생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회법관계다 라고 보는 견해, 또는 긍정설에 따르면 사립학교장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관계를 봤을 때 공법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보고, 특히 사립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관한 조치를 할 때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라고 정리를 이제 학설에서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판례를 보시면은 이제 판례가 사실은 대구고등법원의 판례에 해당하죠. 자, 관계법령에 의해서 인정되는 초등학교 교육의 의무교육의 위탁관계,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에 학부모와 학생이 부담하는 의무, 그리고 불복 절차, 그리고 불이행할 경우에 받는 행정벌 등의 관계를 종합하여 봤을 때 공법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사법적 성격이 강하다로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논증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